네, 안녕하세요. 방정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16일 일요일 밤입니다. 네, 2부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그죠? 1부 끝날 때쯤에 어떤 주식쟁이는 이제 테마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주식쟁이가 바라보는 세상,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요즘 그죠? 다음 주 이슈 또 질문하신 게 나는 이제 그 비슷해요. 그럼 코스닥 성강제, 그죠? 코스닥 성강제가 도입이 되면 결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아니냐, 그 말이죠. 결국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을 해요. 그럴 것 같으면 그죠? 코스닥 그 150이 있는데, 그거랑 새로 성강제라는 게 생기나 뭐가 차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정해?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결국 보면 바이오, 그죠? 2차 전지 뻔하게 흘러가겠죠. 바이오는 제가 공부를 해도 알만한 분야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는 더 이상 안 본다, 이런 말씀 드렸죠. 뭐 공부를 해도 뭔가를 뭐 알 수 있는 분야도 없고, 그냥 막연히 그냥 기다리더라고요. 뭐 임상, 1상, 2상, 3상 통과된지 안 됐는지, 어떻게 했는지. 어차피 실적이라는 게 없으니까 맨날 적자 나니까. 그죠? 어차피 실적이 없는 회사, 뭐 나오라고는 신약 관련된 찌라시밖에 없어요. 그것만 보고 투자를 하기에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빼버리자. 그래서 안 보는 거고. 2차 전지 이쪽은 그죠?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물론요, 국뽕 개념으로 보면, 그죠? 저도 우리나라 응원하고 싶죠. 그렇지만, 현실은 현실이에요. 이제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도 그 LCD나 막 이런 것들 관련돼서 중국하고 경쟁 업종들에 투자를 해서 좀 많은 교훈을 얻었다 해야 되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또 하나 좀 착각을 하는 게, 결국은요, 기술력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와요? 결국은요, 그 기술력이라는 것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일을 한 사람의 손에,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 그죠? 아주,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 시절도 보면 결국 그래요. 최초에는요, 우리가 텔레비 하나도 못 만드는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지금은 삼성 SDI, 예전에는 삼성 정관이라 그랬거든요. 거기에서 TV 브라운관을 만들어. 정확하게 그 마운트죠, 마운트. 진공관이라 해야 되나? 이거 잘못 건드리면 뻥! 폭발하고 그러죠. 이거를 만들 때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일본에 갔어요. 일본에서 배웠어요. 일본에 배우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위험해. 진공관 유리를 잘못 건드리면 뻥! 폭발하고 사람도 다치고, 저건 하기 싫어. 근데 한국에서 삼성전관이 계속 기술도 가르쳐 달라, 일거리를 좀 달라 부탁을 하니까 저거가 하기 싫은 것을 주는 거예요. 요거 가져가서 너가 해. 만들어서 우리한테 납품해. 아이고, 감사합니다.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했죠. 근데 우리만 열심히 했을까요? 그 당시에 보면요, 토요일만 되면, 그죠? 금요일 저녁만 되면 일본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력들이 우리나라로 넘어왔어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들. 우리로 이야기하면 정년퇴직한 기술자, 이런 사람들이요, 우리나라로 엄청나게 왔어요. 겉으로는 관광이죠. 근데 실상은 기술, 그죠? 기술 이전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초빙하는 거예요. 야, 기술 좀 가르쳐 줘. 하고 특별히 돈 좀 줄 테니까 네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기술 좀 전수해 줘. 하면 그 사람들은 어차피, 그죠? 나이 들어서 회사에서 정년퇴직했는데 집에서 놀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어찌 보면 버림받았는데, 다른 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면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거 좀 가르쳐 달래. 당연히 가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엄청난 기술 이전을 받은 거예요. 여러 가지 산업 전반적인 여러 분야에서. 그러면서 급속도로 발전하는 거죠. 중국요? 중국도 비슷해요. 그죠? 우리가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산업 스파이가 어쩌고 막 학생 신분으로 위조해서 들어와가지고 뭐를 빼돌리고, 그거는 이제 너무 그죠? 좀 거창하게 표현한 거고, 실상은 대부분의 기술은 작업자, 은퇴한 작업자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60을, 나이가 60대에서 회사에서 은퇴를 했어. 그럼 중국의 많은 업체들이, 야, 1년에 한 10억 줄게. 와가지고 딱 1년만 일해줘. 하면 안 가겠어요? 기술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일본 뭐 중국보다 반도체 기술이 몇 년이 앞서 있네, 뭐가 앞서 있네 뜨든다 해도 그게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지금 우리가 그죠 버티고 있는 것은 미국이 중국을 엄청나게 견제를 하는 거예요. 그 덕분에 그나마 지금까지 이 정도로 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버티고 뭐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고, 그 중에서 가장 그저 심한 게 전기차 배터리예요.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는 결국 우리는 중국을 이길 수가 없다. 왜? 앞전에 말씀드렸죠? 중국은 국가에서 모든 걸 운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괄 생산 체제. 중국이란 것은 강물 갖고 있죠. 소재 갖고 있죠. 완성차 업체 있죠.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고 만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원가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시장 구조 자체가 틀려요. 그런 회사, 그런 국가 어떻게 경쟁을 해서 이겨요? 그죠? 이길 방법이 없다 했죠. 옆에 내가 여기에서 라면 가게를 찾는데 그 옆에 새로운 라면 가게가 하나 생겼어. 근데 나는 아무리 이거 싸게 팔아도 4,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2,000원을 팔아. 야, 똑같은 라면을 파는데 쟤는 어떻게 2,000원을 팔아? 가서 물어보니까 이 건물 우리 아버지 건데 그럼 건물세는 안 낸다 치도 그래도 라면도 나는 공짜로 공급받는데 우리 형님이 라면 공장 사장인데 우리 동생이 양계장 하는데 계란도 공짜로 주는데 근데 나는 그냥 그 모든 거를 갖고 와서 끓여서 물 부어가지고 끓여서 팔면 돼. 그래서 나는 뭐 한 1,000원 받아도 남아. 너는 4,000원 이상 받아야 되지. 그럼 뭐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치킨 게임 해보는 거야. 지금이라도 문 닫을래? 끝까지 가볼래? 보통 그거죠. 중국이 하는 것은. 그러니까 못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반기 배터리 시장 이걸요. 막연히 그냥 우리나라 정권방송 이런 것만 보면 안 돼요. 그냥 큰 흐름을 봐야 돼요. 실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상반기, 전반기만 해도 쭉 여러 가지를 보면요. 전 세계를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그 배터리 시장이 한 20%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규모로 봤을 때는. 근데 어떤 한 사업이 한 20%, 전반기에 20% 성장을 했다? 그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그죠? 업종, 이런 관련 종목들도 한 번씩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근데 전체 사용량은 한 20% 증가했어. 뭐, 거기에 최근에는 AI 데이터 센터, ESS, 이런 것까지 가시하니 어쩌니 하니까 들썩들썩하죠. 근데 실상은 어때요? 실상은요, 전 세계 이 배터리, 2차전지 배터리 만드는 업체들 10개를 줄을 세우면요, 1등부터 7등까지는 중국 회사예요, 중국 회사. 그게 현실이에요. 중국 회사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중국의 7개 회사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그전 한 73%, 4%? 요 정도 장악하고 있어요. 전 세계 그죠? 이 사용량이 20% 증가했다는데 우리나라 보니까 그 LG 에너지 솔루션 요게 한
소폭 조금 증가한 거. SK온이나 삼성 SDI 이런 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감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1위가요. CATL. 점유율이 한 38%. 압도적인 1등이에요. 압도적인 1등. 근데 이번에 또 상반기에 보니까 그지 40%까지 증가했더라고요. 작년 연말 그때가 38% 정도 장악했는데 이제 올해 전반기에 결산을 한 걸 보니까 그지 전 세계 점유율이 40%까지 올라갔다. 2위가 우리가 잘 아는 또 BYD. BYD가 2위. 이 두 회사만 합쳐도요. 54% 이래 되죠. 못 이긴다는 거예요. 털 것도 못 쫓아가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두 회사가 한 54, 55 요 정도 되는데 LG에너지 솔루션이 작년까지만 해도 한 9.6% 그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올 상반기 보니까 8%대로 떨어졌어요. SK온은 한 3%대. 그러니까 존재감도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현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거요. 보조금 없고 중국 규제, 이거 없으면요. 벌써 망했어요. 무더기 적자를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계속 그죠. 개인들은 우리는 코스닥 성강제다 뭐다 해가지고 계속 들썩하면 2차 전지들 들썩들썩 하죠. 돈도 못 버는데. 돈도 못 버는 회사가 이미 조 단위의 시가총액에 올라서 있는데. 근데 이게 뭐가 좋다고. 그죠? 왜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시가총액이 높으니까 우리는 잘못된 방식으로 프로그램 매수다 뭐다 사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또 선물 옵션 연계해가지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막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금량도 똑같아요. 금량 거래 정지되기 전에 한 10만 원 돌파하고 했을 때 시가총액이 높으니까 어때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가총액이 과다하다, 크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버텨요.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돈을 못 버는데, 그죠? 근데 언제까지? 처음에는 2차 전지 했다. 안 팔리니까 캐즘이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곧 잘 팔릴 거야. 근데 계속 안 팔려. 현대자동차도 전기차 라인을 축소하다가 세웠다가 안 돼. 유럽 시장은 이미 중국이 다 잡아먹었어. 미국도 제대로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요즘 무슨 얘기 나요? 2차 전지로 전기차 배터리 안 만들고 그죠? ESS 이거 할 거야. ESS는 뭐죠? 되게 단편적이죠. 간단하죠. 큰 단한 그냥 저장 장치 하나 뚝 갖다 놨는 건데 자동차처럼 정밀할 필요도 없어. 크기나 이런 거에 대해 신경 쓸 필요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나가죠.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리튬 인산철 LFP 타입으로 나가죠. 근데 LFP 배터리는 누가 잘해요? 중국이 세계 최강이죠. 그러면 ESS 중국은 안 하나요? 중국은 안 만들어요? 안 할까요? 우리나라 보고 요거는 너희들 먹어 할까요? 그러면 똑같이 자동차처럼 경쟁을 해서 붙으면 이길 수 있을까요? 어찌 될까요? ESS 밀리면 그 다음은 뭐라겠죠? 우리는 로봇으로 갈 거야. 로봇 시장으로 우리는 진출할 거야. 그렇게 또 하겠죠. 단기적으로 보면 코스닥 성강제다 뭐다 해서 움직일 거예요. 그렇지만 먼 미래를 보면 안 보는 게 좋다. 손 안 대는 게 좋다. 요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 하는 거죠. 주식이란 거요. 따지고 보면 그 포머. 그죠? 그 포머라는 그 심리. 그거는 누가 만들어요?
결국 정권사나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는 관심도 없어. 나는 알지도 못했어. 연예인 누가 하이닉스 얼마에 샀어 지금까지 들고 있어가 얼마를 버는지 나는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했어. 근데 누가 알려줘요? 누가 계속 떠들어요? 누가 포물을 유발시켜요? 누가 자꾸 속을 긁어놔요? 결국은 정권가, 그들이, 먹고 사는 그들이 꼬드기는 거예요. 거기에 말려들면, 그죠? 돈을 잃는 거예요. 사상 최고가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정보라고 믿고 산 거죠. 이제 원망하면 뭐예요? 다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퍼먹고, 그죠? 뭐고, 그런 것들을 우습게 여길 만큼 내가 성장을 해야 되겠죠. 성장을 한다는 건 뭐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는 거예요. 최근에 그죠? 호남 쪽에 반도체 공장 짓고 짜고짜고 하니까 그 관련 테마들이 막 들썩들썩 하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주나 뭐 이것저것 돌아가면서 막 움직여요. 현실은 어때요? 건설사들 엄청나게 힘들죠. 지금요, 회사채, 보통 기업들이 그죠? 주식만 발행해가 뭔가를 하는 건 아니죠. 회사채라는 걸 발행해요. 근데 회사채 시장 동향을 보면 요즘은 그 어떤 회사채가 금리가 연 8% 정도를 줘도 안 팔려요. 수요가 없어. 최근에는 그 SK 하이닉스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다 보니까 국내 우량 회사채를 대거 사줬어요. 그래서 그나마 좀 숨통이 트였는데 이제는 SK 하이닉스도 더 이상 안 사. 스톱했어. 근데 SK 하이닉스는 우량 회사채 이런 거를 사준다 해도 그러면 그죠? 우량하지 않은 거. 채권 시장에서 보통 그러니까 저신용이라고 하면 그냥 A급이야. A급 이하는 다 그냥 저신용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거. 그러니까 A급 이상도 지금 힘들어요.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연간 8%를 주도 돈을 조달 못하는 이 채권 시장에서 채권이란 건 뭐죠? 보통 그 만기가 도래하면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서 거기에 들어온 돈으로 채워놓고 또 이월시키고 그러니까 일종의 막 카드 마켓처럼 계속 그래 흘러가야 되는데 근데 어느 순간 자금 조달, 동맥경화 탁 스톱이 되면 부도가 나고 문제가 뻥 터지는 거예요. 호남에 그죠? 막 뭔가 반도체 공장도 짓고 뭐 한다니까 그 관련주들이 들썩들썩해. 근데 대표적인 게 그죠? 금호건설 회사채가 지금 이자가 한 7%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죠? 채권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힘들어요. 하반기에 만기 도래하는 게 한 4조 이상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세상 모르고 조용해. 그냥 테마만 쫓아다녀. 근데 채권으로서 뭐 더 이상 수요도 없고 팔리지도 않고 안 돼. 조달을 못 해. 그럼 그 다음 뭐죠? 주식시장에서 유상증자 때리겠죠. 우리가 어떤 기업을 투자하려면 막연히 그죠? 야, 요거 호남권에 있는 건설회사야. 이거 사자. 멋 모르고 막 샀다가 나중에 유상증자 뻥 터지면 바로 급락. 나는 주식쟁인데 내가 채권을 왜 봐?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주식이란 건요, 종합예술. 주식이란 건요, 어찌 보면 인문학.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채 시장 돌아가는 거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아, 얘는 위험해. 유증 가능성이 있어. 제외. 하다 보면 어때요? 결국은 돈 많은 회사를 사야 되겠다. 돈 많은 회사를 해야 되겠다. 돈 많은 회사를 사야 배당이라도 받겠다. 계속 그래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하반기는 어떤 식으로 될까요?
하반기에 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그죠? 언제 올려요? 이런 것들은 다, 그죠? 주식시장에서 금리랑은 주식이랑 천적이라 그랬죠. 주식과 금리는 천적이다. 오케이, 알았어. 내가 들었어. 기억하고 있을게. 이자문 까먹어. 한국은행 기준금리 언제 올려요? 언제 결정나요?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돼요? 내가 한국은행 다녀요? 내가 항공에서 돈 빌렸어요? 항공에서 기준금리 올리는지 말든지 내가 그걸 왜 알아야 되냐고.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게 일반적인 주식쟁이들. 근데 그걸 왜 알아야 돼요? 주식은요, 금리랑은 천적관계예요. 금리 올리면 주식시장은 발작을 해요. 폭락을 해요. 수급이 다 말라버려요. 왜요? 개인들이 돈이 어디 있어? 은행 가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그거 갖고 주식 투자해야 되는데 이자가 계속 올라가. 와, 이자가 이만큼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 더 이상 주식 안 할래. 아니면 돈을 더 이상 못 빌려. 능력 부족. 이자 낼 돈도 못 구해. 돈이 말라가는 거예요. 그럼 시중에 어때요? 대형주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 돈이 없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시중에 유통되는 돈이 없단 말이죠. 그 돈이 없으면 시장은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종목이 움직여요? 대형주, 바이오 움직일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럼 없는 돈에 그나마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죠? 중소형주 그런 것들밖에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중소형주도 금리 오른다고 멀쩡해요? 아니죠. 세력은 뭐라 했어요? 항상 내가 팔아먹을 자신이 있을 때 매집을 한다 했죠. 그러면 금리 인상 기조다. 그리고 시중에 돈이 없다. 결국은 재무구조가 아주 좋은 중소형주를, 그죠? 중소형주가 소위 작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식으로 계속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예요. 유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8월 27일, 10월 22일, 또 11월 26일, 요래 되겠죠. 그럼 8월 27일 날 동결했어. 그러면 10월 21일까지는 그나마 안심이야. 그때까지는 또 그냥 금리 생각 까먹고, 그냥 또 달리도 돼요. 또 10월 달 통과되면 11월 지켜보는 것이고, 그렇게 한 단계, 한 곱이 넘어가는 거예요. 생각이란 걸 하면서. 그러면 8월 27일에 근접하면 시장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8월 27일에 근접할 때쯤 되면 한 3일쯤 되면 8월 한 20일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매수를 점점 줄여야 되겠죠. 주식을 사면 안 되겠죠. 동결해봐야 본전, 아니면 인상하면 급락.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사는 게 유리하죠. 차라리 8월 27일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그 이후에 주식을 대응하는 게 훨씬 낫겠죠. 안전하겠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흐름. 그게 주식을 대하는 방법이었죠. 다음 주는 어떻게 해요? 다음 주는 뭘 했어요? 공모주 도박판이 달아서 열린다 했죠. 화요일 빼고 월, 수, 목, 금 연달아서 뚝뚝뚝뚝 공모주 도박판을 펼쳐져요. 인제니아 테라, 이름도 어려워요. 인제니아 테라퓨틱스 8월 18일 월요일, 기도산업 8월 21일 수요일, 또 리어스랩 8월 23일 목, 해치텍 8월 25일 금, 이런 식으로 또 등록이 돼요. 이때는 또 블랙홀, 공모주 수급 한쪽으로 싹 쏠리겠죠. 그러면 힘들겠죠. 이런 식으로 계획이란 걸 세워서 그때 맞춰서 내가 적응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게 주식인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는 그죠. HBM이 엄청나게 잘 팔리고, HBM을 넘어서 이제는 D램도 잘 팔리고, 랜드까지 잘 팔리고, 슈퍼 사이클이 오고, 이거는 그죠. 큰 흐름, 큰 방향. 근데 단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시장이 흘러갈까? 어떻게 될까? 보는 거예요.
지금요, 시장의 큰 줄기를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ISA 계좌, 이거에 대해서 개편을 하죠. 규제를 하죠. 그러면서, 결국 이건 뭐냐? 서학개미가 계속 양산되는 거, 돈이 빠져나가는 거, 이거를 정부에서 차단하는 거예요. 뭐, 서학개미 입장에서는 뭐, 이제는 뭐, 미국 주식도 못하게 법으로 막냐, 어쩌냐, 저쩌냐 하겠지만, 어쨌든, 정부의 의지가 그래요. ISA 계좌 신설, 이거는 서학개미는 지원 안 해줘. 국장 할 때만 지원해 줄 거야. 혜택 줄 거야. 이게 주요 골자예요. 뭐, 그래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다?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생산적 ISA 이런 것도 신설을 하고 뭐 이래 대 하다 보면 결국 어떤 식으로든 정부의 의지가 그거예요. 서학개미들 이탈 막고, 그죠? 이 국장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거예요. 국장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고맙네요. 왜? 여전히 국장을 살려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까 고맙죠, 당연히. 장을 살린다는 건요. 주시장,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을 살린다는 건 저는 결국은 주주환원이라 봐요. 주주환원. 주주환원만이 진정한 장을 살릴 수 있다. 부동산 자금을 흡입할 수 있다. 뭐 국민연금 동원하고 이래저래 가지고 주식 막 7천, 8천, 9천 뛰어본들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순간적인 장난질에 불과한 거죠. 그건 아무 의미 없다. 진짜, 그죠? 이 국장을 진정 살리고 싶으면 주주환원을 제대로 뿌리를 내려라. 그러기 위해서는 저 PBR 손대야죠. 당연히 손대야죠. 그리고 상속 문제나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가감하게 뜯어 고쳐서 기회를 줘야죠. 만들어야죠. 왜 주식이 못 오르게 찍어 누르는지, 왜 저 PBR이란 게 존재하는지, 왜 대주주들이 배당을 많이 안 주려고 하는지, 배당을 많이 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그걸 뜯어 고쳐야죠. 뜯어 고치고 만들어야죠. 그래야 진정한, 그죠? 이 국장, 코스피가, 코스닥이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본이 그 배당 총액이 이제 6년 연속 신기록을 썼더라고요. 올해도 보니까 23조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한 200조가 넘어요. 이걸 배당으로 준답니다. 일본의 상장 기업이 대략 한 2200여 개쯤 되는데 그 중에 1100개,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올해 배당액이 작년 대비 6% 이상 증액이 되었답니다. 절반 이상이. 그만큼 압도적으로 고배당을 줘요. 물론요, 일본도 똑같아요. 과거 30년 동안 우리나라가 똑같았어요. 이거는 내 돈인데,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인데, 왜 내가 너한테 나눠줘? 이거는 내 자식 줄 거야. 우리 회사 돈이야. 우리 회사는 곧 내 거야. 이 돈은 나의 분신이야. 내가 왜 줘? 그게 그런 사고였죠. 그런데 강제로 바꿔본 거예요. 법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안 주면 상장 폐지 시켜버리게 규제를 하니까 바꿨어. 울며 겨자 먹기로 배당을 많이 줬어. 그러니까 주가가 2배, 3배로 막 급등을 시작해요. 그거 대주주들도 느끼는 거예요. 아, 주주환원을 하니까 오히려 내가 돈을 뺏기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가 더 커지고 내가 더 커지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회사 지분 가치가 10배 오르구나.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주주환원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때요? 주가가 좀 올라가지고 지금 배당률이 1%도 안 돼요. 이게 현실이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죠? 바뀌어야죠. 저 PBR, 주가 누르기, 이런 것들 뜯어 고치고 바꿔야 된다. 그래야 결국은 산다. 근데 다행히도 정부의 의지를 보여요. 그렇게 하겠다고. 할 거라고 믿어요.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PBR주, 배당 주는 거, 의지가 있는 거, 이런 종목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요, 개인들은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또 못 견뎌요. 사봐야 4월도 못 견뎌요. 지겨웠어. 그래서 웬만하면, 그죠? 다른 사람한테 말도 안 해요. 근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죠. 최소한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살고 싶으면, 오랫동안 주식을 하고 싶으면 내 자산의 절반 정도, 그 이상 가면 더 좋고, 절반 정도는 제가 말씀드리는 배당주 이런 것들을 쭉 깔아놨고 사놔봐라. 해봐라. 해보면 다른 걸 느낀다. 왜 배당주를 갖고 있어 살아남는지, 어떤 결과, 어떤, 그죠? 현상이 벌어지는지 본인이 스스로 느껴야 돼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경험해보고 느꼈다는 것은요, 그만큼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1, 2년 더 있다가 그냥, 웬만큼 기업 분석이라는 것도 할 줄 알겠고, 배당주 투자의 매력도 느꼈고, 배당만 받아도 충분히 주식 투자 즐겁고, 그래서 골머리 아프게 막 안 하고 나는 배당주 쭉 여러 종목 사놓고 그냥 배당 받으면서 노후를 준비하랍니다. 그건 좋다 했죠. 좋아요. 저도 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 찬성. 근데 단 뭐라 했어요? 영원한 것은 없다. 지금 이 회사가 배당도 많이 주고 아주 좋은 회사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버지가 죽고 자식이 그 회사를 물려받아서 말아먹는 그런 회사가 엄청나게 많다. 영원한 것은 없다.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은 모니터링을 계속해야 된다. 실적이 나빠지는지 좋아지는지, 대주주가 바뀌었는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업종이 영원한지, 괜찮은지 모니터링을 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게 이 회사가 위험이 감지된다, 아니다, 앞으로 안 좋아질 것 같다 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또 다른 종목 고배당주로 올려 타야 된다. 그 정도의 관리는 해야 된다. 그것도 안 하고 무턱대고 고배당주인데 사놨고 처박아 뒀다가 나중에 보니까 네가 고배당주를 해서 사뒀는데 왜 거래가 정지됐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관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네, 어쨌든 질문하신 거나 이런 것들은 대충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그죠,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그죠, 충분히 인지하셨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또 대응을 하면서 다음 주를 준비를 하는 거죠. 예, 종목에 대한 설명은 좀 따로 끊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